자, 이제 우리 정책. 네, 책은 204페이지인데요. 일단 정책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정책이라는 말뜻이 뭔가 하면 정부에서 관여한다 말뜻이고요. 첫 번째, 왜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 이걸 먼저 파악하자 이겁니다. 하는데 일단 우리 책에 있는 순서별로 본다면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일단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토지 정책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토지 문제 먼저 보셔야 되죠? 자, 일단 책 보세요. 책 보니까 204페이지입니까? 네. 맨 먼저 갈로 2번 부동산 문제에 대한 특징이 있죠. 이건 통과하시고 그다음 뒷장 갑니다. 206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문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나 있는 게 토지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가 토지 문제 쪽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토지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땅이 부족하네. 그럼 땅값은? 투기 문제? 땅이 잘못 이용될 수도? 한 명이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질 수도 있죠. 이런 등등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건 토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이 속에 다 포함되니까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낼 수가 없어요. 이건 토지 문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토지 관련된 문제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다만요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요. 쭉 가서 209페이지요. 자, 20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불평등 분배에 대한 설명인데 그게 이게 3개 또는 4개로 구분돼요. 뭐 10분위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지인이 계수가 있지만 이 중에 실제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인이 계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인이 계수는요. 그 값이 0과 1 사이라고요. 자, 잠시 보세요. 우리나라 1989년도에 보니까요. 소득의 상위 계층 25%가 전국토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 보니까 그 당시 90.8% 갖고 있어.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이때 나온 게 뭐냐? 요거요. 토지 공개념이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말 그대로 뭐 있어?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마음대로 관여하겠다는 게 말뜻이. 어차피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국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의 주요 골자 크게 3개 있어요. 3개. 첫 번째, 개발 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 세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요 3개 있어요. 이게 3개 주요 골자인데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는 땅을 사면 땅값이 매년마다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뭡니까? 세금 때린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니 처분시 또 뭐 냅니까? 아니 땅 처분할 때 뭐 냅니까? 양도세를 떠내잖아 보니까. 이게 이중과세야. 그래서 이 헌법에서 뭐 불합치되어서 폐지했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 6대 도시 안에는 절대 200평 이상 주택을 가지지 말아 있어. 그런 결과 이게 너무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 해서 있죠. 이것도 폐지했다고. 왜 이 말을 제가 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어. 현행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게 뭐냐 묻거든 무조건 답은 이 둘 중에 한 놈이야. 그걸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반발이 심한데 다시 이게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2006년도인가? 맞죠? 예. 그때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상위 계층 25%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냐 보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91.4% 이게. 자, 지금 하고자 하는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위 계층 25%가 100% 갖고 있으면 이건 1이지 1. 그죠? 1에 가깝다는 말은 결국 완전 평등 분배, 불평등 분배. 그런 말을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거꾸로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 분배가 되는데 이 말 마시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10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무슨 문제? 자, 여러분들 주택 문제 그 책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죠. 주택은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집 무슨 문제 있습니까? 첫 번째 집 부족하대. 이 말은 공급이 부족한 거지. 그죠? 부족한데 양이 부족합니까? 질이 부족합니까? 둘 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도 부족하고 질적인 측면 부족합니다. 즉 질 같은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우리 여기 원주도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주택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빨리 어떤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동등이다 문제가 있어. 근데 한 개 문제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현행 우리 나라 보니까요. 주택 보급률이 얼마 되는가 하면 대충 한 109%가 넘어갑니다. 109%가.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이론상에서 109% 넘어간다는 소리는 1가구 1주택 달성한 거지. 했는데 실제 보니까 자가주택 보급률은 59%가 안 돼,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왜 집을 보니까 현재 109% 초과해서 만들어 주었지만 실제 보니까 자가주택 보급률은 59%, 60%가 안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집 한 채가 30평이 100만 원 한대. 그럼 다 살 수 있겠지. 그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만들어 주지만 없는 분은 절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있습니까? 수요 측면이지. 그죠?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 있어요. 공급에 대한 문제와 수요 문제 두 개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무슨 정책? 주택 정책이죠. 자, 바로 갑니다. 공급인데 양이 부족하대. 해결 방법. 정책 해결 방법이니까. 놀려주고. 질은 개선시키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구매력은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소득을 높여주든지 돈을 많이 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건데 문제는 그 결과 이건 절대 5개 지문이 안 나온다는 거야. 지문 자체가.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건 시험 안 나와. 문제는. 자, 일단 그런 거에서 비록 우리가 책을 보니까요. 주택에 대한 문제 가보세요. 주택 문제 보니까 우리 거기 있는 첫 번째 주택 문제 유형에서 나와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뭐죠? 양적 주택 나 있지. 넘어갑니다. D장 가보니까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질적 주택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바로 연결하셨는데 213페이지 뭐냐? 그럼 이거는 결국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거비 부담 능력, 이 말은 구매력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있다 보시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D장 보니까 설명 쭉쭉쭉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그냥 통과하시면 돼. 의미가 없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그냥 쭉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5페이지 2절 부동산 정책.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 나와 있는데 통과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실제 이런 공부하실 건 지금부터 하셔야 돼. 216페이지부터. 그래서 216페이지부터 쭉 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시험 나온답니다.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셔야 돼.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정부 개입 필요성입니다. 왜 개입할 것인가 요거부터 하셔야 돼. 항상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입니다. 왜 정부가 시장 개입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제일 먼저 나오던 우리 이렇게 시험 나오면 다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 나왔을 때 주로 틀링이 나면 이 말 납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만 개입하는 거지 문제가 없으면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 내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질문이 딱 들어온다 항상.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 좋다. 근데 개입할 때 방법이 두 개 있어. 즉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는 이 문제가 첫 번째 보니까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시장 실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어. 두 번째 뭐 있냐 보니까 비록 경제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등이 이용되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부동산 가격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빈부에 대한 문제 발생하거든요. 즉 분배에 대한 문제 발생한다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쓴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때 뭐 있으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자, 잠시 우리 책을 보니까요. 저기 있는 216페이지 갈로 1번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서 갈로 2번 시장 실패에 대한 원인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굵은 글씨면 동그라미 1번 불안전 경쟁과 규모의 경제 우측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외부 효과, 3번의 공공재, 네 번째 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뒷장 가볼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잠시 보세요. 이제 실전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걸 암기하지 말고 거꾸로 있죠. 요것만 하시면 안 돼. 좋다. 사회적 목표에 대한 예가 뭐가 있을 것인가 묻거든. 결국은 사회적 목표는 뭐예요? 없는 분한테 뭘 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느낌을 딱 봤을 때 소득이 낮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 이런 느낌만 들면 이건 전부 다 사회적 목표이고 그걸 뺀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게 문제 자주 묻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 묻거든. 첫 번째 판단할 게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 먼저 아시고 두 번째 묻는 게 이러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시험 낸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잠시만요. 자, 저기 있는 우리 문제 있죠? OX 문제. OX 문제. 자, OX 문제 보니까 15번부터 시작하죠. 15번. 자, 일단 핵심을 쭉 보세요.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갖다 위해서 시장 개입할 필요가 있다. OX. 다시. 그러면 자원의 최적 사용은 여기 보세요. 어디 속에 포함돼? 응? 자원을 가장 알맞은 것에 사용한대. 이 말은 필요한 놈이 필요한 양만큼 제가 가져가잖아. 이 말은 뭔데?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는 우리 지난주 했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된 시장이 뭐라고? 그렇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어느 누구도 초과이 없는 거잖아. 이 말과 서로 관련된 건 둘 중에 누구예요? 초과 이용가에 장난쳤어. 무조건 이건 효율적이잖아. 이 말은 시장 실패, 시장 성공 묻는 거 아니야. 결국은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뒤에 뭐 있습니까? 설명된 게 최적 배분. 요건 뭐냐? 사회적 목표라고 이게. 그죠? 하여튼 그런 개념.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필요성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거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걸 그렇게 시험 냈어. 문제에서. 자, 두 번째 16번. 16번.
16번. 핵심 뭐요? 16번. 자, 이거 시장 실패 문제 맞습니까? 문제 맞아요. 다시 씌워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시장은 크게 두 개 있죠. 성공이란 말과 뭐가 있어? 실패. 요 두 개 차이가 뭐요? 제일 중요한 뭐예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정상 이윤만 가져가면 이건 시장 성공이죠. 거꾸로 시장 실패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가 더 많은 이익이나 손해 등이 있을 때 시장 실패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시장 실패 이게 분명히 문제 맞지 이게. 그죠? 하자고 불로소에 발생했으니까 이런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게 정보시장 개입. 이 말 아닙니까? 그 다음 17번 17번 키워드 뭐요? 세 개인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잠시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어디? 이쪽이지. 항상 사회적 목표는 없는 분은 뭘 주는 복지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선물이 사회적 목표라고 이런 게. 남은 점 시장 실패 속에 보면 돼. 자, 다시 불완전 경쟁 시장은 아마 나 같으면 틀리긴 이렇게 납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개입한다 시험 낸다고 틀린 말로써 과거에 또 실제 그렇게 시험 냈고 냈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홀에 설명한 건 요 두 놈 중에 요 속에 포함된다 이거지. 이게 문제 맞더라. 그래서 국가 개입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자, 그다음에 거기 있는 19번. 자, 다시 할게요. 보급률이 큰 편차를 갖고 있어. 이거 보세요. 보급률이 큰 편차를 갖고 있단 말은 만약 중간에 집어넣는다면 뭐를 할 목적이야? 네? 그렇지, 그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지. 만약에 좀 더 확장한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 묻는 포인트를 먼저 아시라고 이렇게 항상 시험 냅니다. 낼 때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그냥 다 보지 말고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냐 묻거든 문제가 있더라.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구분되는데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가 있는데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 항상 복지라는 자이트 없는 분한테 이런 걸 주는 건 좀 사회적 목표고 그걸 뺀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 공부하실 때. 자, 다시요. 그러면 우리 현재 보니까요. 잠시만요. 자, 책 볼게 이제. 책을 잠시 보고 218페이지요. 자, 218페이지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요거 설명한 거죠. 시장 실패에 대해 예를 설명한 거예요. 자, 어디 218페이지 중 다시 한 번 더 갈로 3번 보니까 제목이 뭐나 있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나 있지?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요거 물었잖아. 그 밑에 있는 요거 이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지문 자체가.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뭐 있어? 동그라미 1번, 2번 뭐나 있습니까? 2번에서 기억나 있지? 기억이 뭐요? 사회적 목표. 그 정치인의 경제 의미 갖지 말고 사회적 목표 달성. 기억이. 그래서 둘째 예를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저소득층한테 뭘 주는 거 있지? 그죠? 동그라미 2번 시장 실패 수정.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 셋째 줄입니까? 외부 효과 등이 나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시장 실패한 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제목이 뭐나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입니다.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발생했다. 그래서 국가 개입했지. 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런 걸 말하는 정부 실패입니다. 됐죠?
국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는 이게 뭐냐? 정부 실패요. 이런 경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있는 현재 이 주변에 굉장히 낙후돼 있어. 그래서 국가가 뭔가 하면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라고 이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해결할 목적 아닙니까? 하자마자 땅값이 뛰면서 투기 문제 발생하지. 이런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정부 실패시키 말해서. 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고 책에 설명 꽤 많지만 이 정도 가지고 끝내시고, 자 나머지 219페이지 보니 갈로 1번, 2번, 3번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밑에 박서 보니까 3번 더 설명되지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뒷장에 220페이지 갑니다. 자 하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잠시 우리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강의 노트에서 25페이지 2절 내용을 쭉 보시면서 1번, 2번 나 있습니다. 보시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억하시라고요.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있어야 된다. 국가 개입해야 된다. 개입하는데 그게 두 개 있더라. 시장 실패하고 사회적 목표 있더라. 시장 실패는 이러한 예가 있고 사회적 목표 달성은 이러한 예가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더라. 이게 정부 실패다. 되죠?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사실은 뭘 먼저 할 건가 하면요. 이걸 먼저 할 거예요.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해서요. 물론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 꼭 여러분 알 것은 뭔가 하면 공공재와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재밌는 건요. 우리 과거에 지금까지 시험 나왔던 것 중에서 공공재가 딱 세 번 나왔어요. 외부 효과가 이게 한 14번 나왔나? 그러니까 다른 건 시험 낸 적 없지만 이 두 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공공재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요. 아주 간단해. 여러분 기억할 게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 보니 뭐 있어? 공공재 나 있죠? 나와 있는데 우리 강의 노트 25페이지입니까? 앞장에 공공재가 봤을 텐데 봤습니까? 네, 성격 반드시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임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대과소, 과소 생산된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제 공공재.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자, 공공재라는 건데 이런 공공재 반대가 뭐예요? 공공 반대가 민간, 그지? 사적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적재, 민간재라는 용어 쓴다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목적은 경합이란 말과 배제란 말 뜻이 뭐냐 할 목적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현재 보니까 예, 여기 있는 원주시의 중앙시장에 보니까 사과란 제품이 있죠. 100개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에 영화를 본답니다.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제가 볼 목적이에요. 자, 현재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사적재고 어떤 게 공공재입니까? 요건 무슨 재? 요거는 공공재죠. 자, 설명드립니다. 경합이란 말 뜻이 뭐냐? 우리 시장 가보니 이 사과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명이 경합이 돼 있으면 항상 보니까 뭐든지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물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1번 수요자가 보니까 이렇게 30개 정도 살 의사가 있답니다.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이같이 항상 경합이 되면 그 양이 무조건 줄게 돼 있어. 그런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이 줍니까? 줄지 않는 거지.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비경합성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그다음 배제란 말 뜻이 뭐냐? 배제 이거요. 그러면 영화관에 영화를 볼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배제당한다. 이게 배제성이라고 쉽게 말해서. 근데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도 볼 수 있습니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예보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으니까 이건 공공재이고, 앞에 있는 얘는 경합과 배제성이 있으니까 이건 사적재고, 이거는 비경합이지만 배제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준공공재라는 용어 쓴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그거 다 필요 없이 반드시 공공재 항상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공공재이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우리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국방 같은 거, 치안 같은 거, 관공서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공공재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집이 있는데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 소방서가 있죠. 이게 민간재일 때, 사적재일 때 어떤 현상인지 봐보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집에 불 났어. 내가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불 좀 꺼달라고 전화하면 소방서 뭐라 하겠습니까? 좋다, 지금 가겠다. 대신에 뭐 묻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돈 있냐? 분명히 물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없다면 있을 때 다시 전화해 줄래? 이런 게 일종의 공공재, 저기 사적재 아닙니까? 자, 근데 이 현재 보니까 소방서가 공공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불나면 일단 가서 무조건 꺼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비용 수반됩니까? 되죠. 그렇지만 이때는 내가 소방서한테 어떤 돈 지불합니까? 안 할 거네, 분명히. 자, 그럼 보세요. 나는 현재 소방서 이익을 받지만 소방서는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이익, 누군가 손해봤다면 이게 결국 뭐 시장 실패이기 말해서. 그런데 이때 나는 어떤 대가를 받았지만 그 아무런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어.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무임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민간에 계속 맡겨두는 소방서는 계속 있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없으니까. 소방서가 한 개, 두 개 점점 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과소 생산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 말이에요. 중간까지는 다 버리겠죠. 항상 나왔을 때 비경합,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과소 생산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우리 뭐 있습니까? 문제 볼게요. 그런 문제를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21번과 22번이야. 22, 21, 22. 그래서 21번은 뭐 나왔던 게 개념 특성 묻는 거지. 그죠? 22번은 뭐 있습니까? 핵심이 과대냐, 과수냐 묻는 거요. 그죠? 그래서 20번은 과소 생산돼야 되죠. 과자가 아니라죠. 나오는 패턴을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예 손대지 말고 일단 그 두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요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부 효과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우리 책에 설명이 꽤 많지만 일단 책보다 있죠.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26페이지부터 갑니다. 26페이지. 우리 항상 이걸 나중에 공부하면요. 마지막 가서 꼭 정리할 게 27페이지 맨 밑 박스가 있어. 27페이지 맨 밑 박스. 여러분 그 박스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앞에 설명 쭉 된 걸 마지막 가서 맨 밑에 그 박스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고려하시면서 지금부터 합니다.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이거 아셔야 돼. 경제행위란 말 뜻이 뭐냐? 경제행위. 이 경제행위는 이거죠. A와 B가 있을 때 만약에 A한테 B가 어떤 걸 지불하면 그 반대급부를 항상 얘한테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 무조건. 이런 게 경제행위랍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혜택을 받은 만큼 대가를 지불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는 그런 시장이 뭐냐? 곧 이 경쟁이라고. 근데 문제는 요 A, B가 현재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제3자가 얘들 때문에
이익을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또는 손해 보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외부 효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얘들 때문에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받지만 아무런 대가라든지 보상 등을 받지 않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외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뭐 있냐? 이런 거죠. 현재 보니까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 지역 집값은요? 떨어진 것만큼 쓰레기 매립장 주인이 보상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익을 받지만 누군가 분명히 손해본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건 시장 실패예요. 거꾸로 현재 이 지역에 보니까 주거 지역인데 학군 좋은 학교 들어왔답니다. 주변 지역 집값은요? 올라가겠지만 지역 주민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만큼 학교한테 대가를 지불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결과 이와 같이 어떤 누군가 손해나 이익이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외부 효과라고. 자, 그러면 중요한 말은 이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개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꼭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시장 기구를 통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는 게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분명히 뭐 있습니까? 제3자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았지만 그만큼 대가나 보상 등을 받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걸 보는 걸 뭐라냐? 이걸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학교를 차렸어. 학교를 차리면 따라 그 지역에 있는 집값 올라갔지만 일단 지역 주민 이익을 본 거죠. 그죠? 보았지만 그 지역 주민이 학교 차린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외부 경제입니다. 또 제3자가 불리한 손해를 보는 걸 뭐라냐? 다른 말로 부의 외부 효과를 이용을 합니다. 즉 이 말은 현재 보니까 내가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었는데 주변 지역이 그만큼 손해 본 것만큼 보상해 주냐?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 또는 다른 말로 부의 외부 효과가 되어진다 합니다. 자, 원래 우리 책처럼 보면요. 그래프 한 개 한 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있죠. 그냥 가볍게 가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요 외부라는 걸 보는 시각을 지역 주민이야. 무조건 보는 시각을.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보면 이건 외부 경제야. 거꾸로 지역 주민이 손해 본다 이게 무조건 불경제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학교란지 아까 했듯이 쓰레기 매립장 차린 것은 내가 차렸다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내가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내가 손해 본 게 외부 불경제인데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야. 내가 학교 차리고 공장 만들어 한 사람입니다. 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냐 손해 봤을 때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손해 본 게 불경제. 그럼 잘 알겠지만 항상 뭐든지 우리 경제 원칙은 나의 행복은 타인 뭐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뭔가 이겁니다. 지역 주민을 보는 시간이 뭐냐? 이게 이거예요. 사회라고 본다면 사회적. 그 다음에 개인을 사적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지역 주민이 기분 좋은 거지? 그죠? 그럼 반대로 사적은 뭐 있습니까? 분명히 손실 보게 돼 있어. 좀 이따 하겠지만. 거꾸로 외부 불경제는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은 뭐 있습니까?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 사적은 뭐 반대가 앞으로 이익을 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생각하셔야 할 때. 자, 다시 할게요. 실제 이걸 수식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식은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사적은 플러스 외부는 사회 전체란 값이 나옵니다. 자, 이때 사적 편익과 외부 편익을 합친 게 뭐냐? 사회적 편익이에요.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친 게 뭐냐?
사회적 비용이랍니다. 자, 이렇게 보자고. 이제 현재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인데 내가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내 혼자서. 하면 지역 주민 청년 기분 좋은 거죠. 이거 외부 경제, 불경제? 예? 분명히 지역 주민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외부 경제죠. 자, 이럴 때 내가 쓰레기를 청소해 쓰레기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이 쓰레기 봉투를 내가 샀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서 버렸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쓰레기 봉투 비용은 원래 내가 부담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비용이 들어갈 걸 지금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만큼 결국 지역 주민 요만큼 이익 본 거 아닙니까? 보았지만 나는 현재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걸 들어갔단 말이게. 나는 그만큼 손해 본 거지. 그죠? 그러한 결과 뭐 사회 전체에는 편익이 더 큰 거예요. 거꾸로 비용적인 측면은 뭐 있습니까? 사적이 더 크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잠시 책의 221페이지. 예, 그 박스 안에 보니까요. 정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칸이 있죠. 비용적인 측면은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편익적인 측면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말 뜻이고요. 그걸 갖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이게 더 빠르니까. 응?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여기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내가 여기서 연탄 공장을 만들었어. 연탄 공장. 그러니까 느낌 딱 보는 게 외부 불경제지. 그죠? 자, 연탄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 주민은 오염 등에 대한 피해가 심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오염 등의 비용은 사실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연탄 공장이 부담해야 되는데 연탄 공이 실제 부담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걸 하지 않으니까 이것만큼 뭐 있습니까? 나는 이익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지역 주민은 원래 부담하지 않을 걸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오히려 비용은 뭐 있습니까? 사회 전체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큰 거예요. 편익은 누가 더 큽니까? 사적이 더 크다고 보시라고 볼 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보통 생산할 때 사적은 다시 외부 경제는요. 사적 측면 손실 본 거 아닙니까? 손해 본 만큼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즉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겠냐고요. 안 할 거예요. 손해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생산량이 뭐합니까? 점점 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외부 불경제는 연탄 공장이 분명히 뭐 있습니까? 오염 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염 처리를 하지 않은 만큼 계속해서 뭐가 생깁니까? 초과인이 발생되었다 보니까 초과인만큼 그 생산량은요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나중 가면 이 그래프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가 기분 좋다면 사회가 지역 주민이 좋은 거예요. 결국 그 반대급부 사적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예, 기분 나쁜 거지.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외부 경제는 지역 주민 측면에서 이건 계속 유지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제것 또는 감소해야 돼요? 이거. 자, 중량은 요 말은 누구 측면을 봐야 됩니까? 항상 보는 시각이. 사적 측면이 중요합니까? 외부, 지역 주민이 중요합니까? 항상 지역 주민이야. 그럼 지역 주민이 이건 이익을 본다 이거 아닙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지역 주민 측면에서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갖다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봐보자 이거요. 그래서 대책은 크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민간에서 해결한 방식. 두 번째 뭐인가 하면 정부가 국가가 해결한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해결한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코드 정리.
코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실제 코즈 정리는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코즈 정리는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잠시 코즈 정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이 안에 연탄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만 공해에 대한 피해가 심할 거 아니에요. 심한 것만큼 국가가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의 주민한테 환경권을 부여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권을 부여받은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걸린, 즉 단체 등을 만들어서 연탄 공장 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게 이게 코즈 정리예요. 물론 이론상은 굉장히 우수하답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이게 이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민사 들어가자. 민사 들어가는 순간 이건 기본이 10년 걸립니다. 10년 동안 가는 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뭐 있냐?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설사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피해보는 정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코즈 정리가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지만 실제로 뭐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에서 개입하는데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지구제가 되어진 대로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처음 하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역 지구제 왜 할 것인가? 목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지역 지구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뭐 할 목적이죠? 외부 불경제를 제거시킬 목적이란지 또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 또는 뭐 있습니까? 감소시킬 목적이 뭐냐고 이게 지역지구제 궁극적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 말이 좀 중요한 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지역지구제 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요 있는데 지금은 이 기억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지금 공부한다면 요거까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라고요. 자, 이 뒤에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들었는데 지금 기억하지 말고 다음 텀에 기억하시라고요. 자, 다시 보세요. 이런 거요.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과 공장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랍니다. 이럴 때 있죠. 이때 주거 공장 혼재되어 있을 때 이 주택 수가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보니까 1000세대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이 주택 가격은 어차피 주택 가격은 건축한 비용을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집을 짓는 비용이니까 자재비가 얘가 5천 들어가고 그다음 노동비가 현재 5천 들어갔어요. 그다음 토지 매입비가 5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데 1억 5천만 있으면 이 집을 지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도 1억 5천 되어진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중간에 공장 등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해가 심하거든. 그래서 이때 국가에서 뭐 했습니까? 이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즉 지역 지구제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을 설정하면 공장 등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뭐 이 지역은 쾌적성은 좋아지겠죠. 그죠?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항상 뭐든지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그 뒤에 공급은 무조건 따릅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전에 했습니다. 단기와 장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요 구분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려고 차이요. 근데 이때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은 단기는 불변 또는 약간 정도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단기는 신규 주택만 만들지 못하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때 보니까 결국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 만큼 집값은요 올라가면 초과이윤 발생하죠.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간 만큼 초과이윤이 발생한답니다. 그 초과이윤이 발생되면 문제는 뭐 있습니까? 장기에서는 신규 공급자가 뭐 하겠습니까? 시장에 진입하죠. 왜 진입하냐? 신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은요. 집값은 불황 결과 정상 이윤이 발생되는 점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진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효과예요, 효과.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본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자, 문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적어도 여기까지 하셔야 돼. 이 단기, 장기를 공부할 때 뭐라는 거요? 이 끝에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무조건 초과이윤 발생한다 이 말 아시고 장기는 항상 정상이윤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나가시면 돼. 왜 초과이윤 발생하니? 집값이 올라가니까. 왜 집값 올라가니 물었을 때 수요가 많아지니까. 왜 정상이윤 발생을 물었을 때 집값이 예보다 떨어지니까. 왜 집값 떨어지니?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한 개 한 개 다 알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각각마다 3개 정도는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효과에 보니까 단기는요. 결국 뭐 있습니까? 항상 이걸 꼭 기억하세요. 초과이윤 발생한다. 그다음에 장기는 뭐 있습니까? 예, 정상이윤 발생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초과이윤 발생하냐? 집값이 올라간다. 집값 올라가는 이유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시라고요. 거꾸로 정상이윤 발생되는 것은 얘보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결국 왜 집값 떨어지냐? 공급이 많아지니까 하는 건데 지금은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시라고. 한번 들어본 거예요. 다음에 그냥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다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지금 지역, 지구재 왜 할 것인가 묻거든. 반드시 외부 불경제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다. 이거 마시라고요. 됐죠? 자, 따라서 정리해보자고 이제.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외부 효과는 가장 먼저 할 게 이겁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익을 보고 손해보는 게 외부 효과다. 근데 제3자가 이익 보는 게 외부 경제인데 이때 뭐 있습니까? 항상 보는 시각은 지역 주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면 됩니다. 사회가 이익이면 사적으로 분명히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 보시고 외부 불경제는 뭐 있습니까? 사회가 손해보면 결국 사적은 이익 보게 돼 있죠. 일단 그런 개념만 좀 정리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나온답니다. 우리 문제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27번부터 보셔야 돼. 27번. 자, 27번 보니까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건데 항상 보니까 거기 틀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야. 시장을 통한다 이 말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경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 똑같다고.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통하지 않고라고 써야 돼. 자, 그다음에 29번. 자, 이건 딱 보니까 생태공원 들어섰지. 그 지역은 기분 좋은 거잖아. 그 외부 경제. 자, 그다음에 30번 그러시면 나오거든요. 외부 경제는 생산량이 과대 과소. 과소 생산돼야 되지. 과대가 아니라죠. 자, 다시 우측에 저기 뭐 있습니까? 이 32번. 쓰레기 매립장 들어선 거죠. 지역 주민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건 뭐요? 부의 외부 효과죠. 자, 그다음에 33번. 봐보자.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피해 본 거지. 손해 본 거지. 이건 뭐요? 부의 외부 효과. 자, 34번 갑니다. 34번.
네, 용도, 지역, 지구지 같은 것은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를 억제,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수단이다. 맞죠, 그죠? 일단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나머지는 다시 할 건데, 지금 그 정도, 36번 가볼까? 36번. 외부 불경제는 핵심이 뭐예요? 과다, 요거 묻는 거지. 키워드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항상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측면을 고려하면 될 거예요. 그죠? 행위 주체가 손실 보니까 양 줄인다. 행위 주체가 이익을 보니까 양을 늘린다 생각하시라고. 지금은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책까지 정리합니다. 자, 책을 보니까 우리 아마 이 220페이지 있는데 여기에 압축되어 설명되어진 게 뭐 있습니까? 일단 요거부터 하셔야 되겠네. 자, 다시 220페이지. 자, 갈로 3번 첫째 줄 나와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뭐 있습니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게 외부 효과죠. 그죠? 그런데 셋째 줄 끝에 줄 거 넣으세요. 이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는 뭐 있습니까?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우측에 221페이지 박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개념 묻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서 두 번째 칸에 있는 뭐 사적 편익과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사회적 편익 중에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게 정의 외부 효과죠. 그래서 얘는 과대 과소, 과소 생산이지. 지금 그까지 맞아요. 다시 부의 외부 효과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두째 칸요. 비용적인 측면 누가 더 큽니까? 사회적이죠. 편익은요. 사적이지. 그래서 셋째 칸 과대 과소, 과대 생산. 요거까지만 기억하셔요, 지금은. 자, 일단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토지 정치 할게요.